안녕하십니까. 네,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어머님들도 거의 다 마스크를 벗으셨군요. 저희 원장님이 마스크 안 벗냐고 그래갖고 못 벗겠습니다. 아니, 지금 2만 명씩 나온대요. 아직도. 그래갖고 좀 놀랐어요. 2만 명씩이나 나오는, 근데 그냥 지금 요즘 약간 감기처럼 생각하고 넘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자, 저희 이제 작년부터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원래는 그 다원교육 중등관에서 초중등관에서 입시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 이제 입시연구소에서 다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작년에 또 이제 3월부터인가 해갖고서 계속 설명회가 이제 쭈루루룩 이제 시리즈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인 전체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달에도 또 설명회가 또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수업과하고 관련된 설명회를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도 또 예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온라인으로는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 질문 막 하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도 이제 다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있는 설명회도 계속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쪽에 외고 입시 설명회에서는 이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지금 처음 오셨으면은 처음 보는 자료들일 수 있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익숙해 갖고 맨날 같은 거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중3 어머님들 바로 이제 큰아이가 중3인 학부형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이미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을 보내봤거나 하신 어머님들은 이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입 전형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고교를 선택하거나 외고를 간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입시 조금 아시고서 가셔야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중학교 3학년이죠. 그죠? 지금 올해 입시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고교 학점제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 대입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지는 못하겠고. 하지만 이제 수시에서는 뭐 중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수시로 가더라도 여기 학부모님들이 3학년인지 2학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아마 3학년일 것 같기는 한데 2학년 친구들도 이제 외고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일단 넘길게요. 근데 지금 수시는 이렇게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 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보통은 이제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에요. 요건요. 네, 보통 쓰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을 쓰고요. 그리고 일부의 특기자 전형을 쓰게 돼요. 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요 연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아니지만 학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특기자 전형하고 유사한 이제 국제형을 이제 요 외고 친구들이 이것을 몰아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정시를 빼먹었는데 정시는 전부 저걸로 진행이 돼요. 뭐죠? 수능. 수능 100%는 아니고 이제 서울대 같은 데는 수능 이제 80%, 이제 직윤이면은 이제 수능 6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시 비중이 제가 24학년도 것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돼요. 40%. 40%. 그러니까 나머지가 수시가 이제 한 6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 2월되는 인원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시가 대단히 큰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원하고 한영이잖아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대원을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원이 정시에서도 좀 이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 빼고서 보면은 교과 전형이 대략 한 10% 정도 돼요. 많이 뽑을 때는 12%, 13% 이렇게도 나오는데 보통 8, 9 많으면 이제 한 10%이 정도에서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이 한 4%에서 5% 정도 되고, 논술 전형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한 30에서 35%가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 놓고 봤을 때 요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전히 상당히 큰 전형이고, 그리고 이제 외고 국제고 요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마찬가지 한 40%이기 때문에 정시 육박한 정도의 인원이 여기에 할당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 노리고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요걸 노리고서요. 더군다나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까 정시 노리고 간다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정시를 좀 할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대원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정시로 생각하고서 가지는 말 것. 그러니까 안 되면은 내가 정시를 준비를 하겠지만, 왜냐면요. 그게 그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과 침공. 이과가 문과 침공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은 이제 계열이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지만, 문이과가 없지만은 올해도 입시 결과에서는 확실히 그 이과 침공이 나타났고요. 제가 올해 정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입시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대 ICT 창의 융합학부인가 이런 학부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높은 학부예요. 의대 다음으로 높을 거예요, 아마. 의대 약대 다음으로. 근데 이제 그 학부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이 연대 경영을 붙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몇 단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과 친구들이 거기를 못 붙는 것은 당연한데, 경영을 못 붙는 건 당연한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뭐 150명, 160명이 연대 경영에서 이렇게 정시에서 돈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이. 근데 지금 그 22학년도 입시 끝나고 나서 세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100명 안팎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160에서 1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 30% 이상이 쭉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과 친구들이 붙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수시를 노리고서 이 외고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인문계 친구들이면은 일단은 외고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이 동네. 그죠? 이 동네 문과가 한 반, 두 반밖에 없죠. 그 내신 따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인문계로 가겠다?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나는 외고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건데, 2023학년도.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한데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늘어났죠? 53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1단계. 1단계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 수가 28명. 28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25명. 이렇게 53명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28명이 지금 한영외고하고 한 4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9명 차이 나죠. 근데 이게 일단은 대원외고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여기 28명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거의 요동 없이 그냥 비슷하게 가는데, 이 학교들을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영외고랑 명덕외고랑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얘네가 그 서울대 합격자 수가. 그게 학교에서 준비시키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학교 분위기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지금 한영외고 이때는 13명밖에 합격을 못했잖아요. 27명 이렇게 1단계를 합격해서 절반밖에 합격을 못한 것은 사실은 이제 면접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제 유의를 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대원외고보다는 한영외고보다는 대원외고를 좀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대원외고가 아무래도 내신 같은 데서 훨씬 더 이제 치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요 합격자 수에서 수시에서 19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거의 한 10%가 8, 9%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한영외고에 가서도 고기에 들면 서울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최종 합격자를 볼 것은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외고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뭘 보시냐면요. 요 사실은 1단계 합격자 수가 중요해요. 요게. 이 최종 합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사실 면접에서 결판 나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네임밸류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보통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37명이 합격하잖아요. 257명 중에. 그러면은 이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한 4, 5%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합격하죠. 여기도 적진 않아요. 15%.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통과를 할 수 있느냐, 2단계까지 합격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요거 1단계 합격자 수를 이제 고려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라도 이제 대원외고에서가 이 합격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좀 제가 대원외고 애들을 보면은 이제 올해까지는 아이고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다가 이제 자소서가 빠졌잖아요. 대입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대입에서는. 근데 이제 작년에 가르치던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 학교에서 준비를 되게 많이 시켜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자소서도 학교에서 봐주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합격한 대학생 선배들 있잖아요. 걔네들 막 다 불러갖고서 이제 자소서 지도도 시키고 이렇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노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학교들의 이제 매력 그 포인트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자소서는 빠진 대신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또 면접 준비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합격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여기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대원외고의 정시 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뭘 하고 있냐면은 문의는 수시로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정시를 준비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 공부하는 데서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입시 결과는 항상 보시는데 또 이제 맨날 우리가 이제 서울대만 보여드리는데 여기 연세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합격자 수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략 대원외고에서 연대고대 합격자 수는 한 60명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0건 정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한영외고에서 40건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연세대에서 이번에 온라인 설명회하면서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요게 고교 유형별 현황인데 활동 무수형이거든요. 아까 종합전형이라고 했잖아요.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은 친구들이 이 활동 무수형을 써요. 근데 여기 총 합격에서 보면은 여기 23학년도 20%예요. 일반고가 44%예요. 요거 절반밖에 안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학교 개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전국에 1,5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에서 비하면은 이 외고, 국제고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그 비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세대나 그러니까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를 갖다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내신이 내가 원하는 내신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형을 어떻게 하냐면은 활동 무수형을 안 쓰고 다른 전형을 좀 바꿔서 써요.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인문계열, 사회계열, 통합계열에서의 이제 합격자 점수를 보면 되는데요. 요게 마지막 컷이에요. 이게 4까지 들어오죠. 인문계열에서는 3.9, 4.0 요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특이 사례죠. 이것은 이제 자사고일지 외고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사 특목에서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높죠. 이제 총합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최초 합격이고 총합격이 이제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어서 보면은 3점이 넘어가죠. 그죠? 3.x.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3.x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사실 3.x 등급에서는 서울대도 합격 가능한 이제 서울대 인문계열의 낮은 학과를 합격 가능한 그런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계열은 여기가 거의 3.5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 인문자연 같이 쓰는 뭐 간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실내 건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인문에서는 이게 버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요만큼이 이제 하위 25%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분포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것이 외고, 자사고 친구들인데, 이제 대원외고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저 꼬리에. 자, 요것이 이제 활동 수형의 이제 결과인데, 그 국제 계열을 보면은, 국제 계열은 종합 전형에 있는 국제형이 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 두 가지로 뽑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기자 전형은 종합 전형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서류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연세대는 뭐 사실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국제 UD라고 들어보셨어요? UD라고 하는 모집 단위에서 뽑는 게 있고 이제 하스, IS, 이과는 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표시됐어요. 국제 계열에 이게 400명입니다.
400명인 게 언더우드가 지금 빠져서 그래요. 국제 계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제형 하스 모집단에서 뽑는 게 있고요. 그리고 UD에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 400명이라고 했잖아요. ISE가 이과인데 ISE가 몇 명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한 70% 이상이 그 인문 계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종 합격자의 57%, 60% 가까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00명이니까 거의 10%가 국제 계열로 할당이 돼 있고, 국제 계열의 인문 계열로 할당이 돼 있고, 10% 정도가요. 연세대가 3,0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요걸로 할당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외고 국제고 애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보더라도 우리가 서울대를 가는 것도 그렇지만 연세대 고대 가기에도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쳐져서 나옵니다. IS는 이제 이과고요. 여기 우리 일반고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꼬리가 여기서도 이제 길게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되고, 요 앞에 것은 아니고요. 앞에는 이제 지원자니까, 지원자는 뭐 6등급도 쓰죠. 예, 혹시 하고서요. 혹시 역시나 되는 거죠. 이제 고려대인데요. 고려대는 이제 세세한 그 입시 결과도 뭐 보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도 여기서 고교 유형 보여드리려고요. 고려대는 그러면 우리가 대원외고를 갔을 때 아이들이 쓰게 될 전형은 학교 추천도 있고요. 그리고 학업 우수형도 있고, 그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신이 엄청 높은 친구들이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 거기서는 보통 추가가 거의 100% 가까이 돌아요. 추가 합격이.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내신이 좋기 때문에 서울대로 다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 적합형이란 두 가지 전형을 쓰게 되는데, 여기는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계열 적합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계열 적합형은 대부분이 이제 특목 자사애들이 이제 쓰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학업 우수형으로 쓰게 됐을 때 보면은 이제 총 합격자들에서 자사고가 23.1%, 일반고 61%, 외고 국제고가 15.3%.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는 비율로는 좀 적어 보이죠. 4분의 1처럼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붙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915명 뽑는 거 문이과 통합입니다. 저 인원은. 근데 여기서도 거의 500명 가까이 중에서 계열 적합형에서는 외고 국제고가 또 74%를 차지하고 있죠.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여기서도 300명 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원외고나 우리 한영외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이제 외고인데, 걔네들이 40명씩 보내고 60명씩 보내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 인원들을 다 채우고 들어가는 거지. 지방에 있는 외고들도 있지만 걔네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한번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걸 볼 수 있고요. 일단 서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내신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3점대 초반 정도까지 나와주면은 3점대 초반 나온다는 얘기는 3333, 45, 3333, 45 이렇게 갖고 좀 섞여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서울대에 이제 하위권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2점대 나오면은 이제 좋은 학과를 보통 가게 되고, 그래서 10등에서 15등 사이 정도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를 가냐면은 이제 보통 최고 성적 나오는 친구들이 서울대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쓴단 말이죠. 높은 학과가 경영, 경제, 그리고 언론 정보, 그리고 뭐 심리 이런 데, 정외 이렇게 높은데, 한 10에서 12, 3등 요 정도 나오면은 서울대 정외에 쓰게 돼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써서 내 앞에서만 쓰지 않으면은 거의 그냥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10등에서 그런 데를 붙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일반고에서는 언강생심. 여기서는 내신이 안 나와서 힘들어요. 실제로 일반고에서 문과 전교 1등이 10등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이걸 뽑을 때, 그러니까 1단계 통과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학교 출신들 아이들을 놓고서 너가 니네 학교, 우리 서울대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네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등수가 좀 밀려나면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연고대 라도예요. 연고대 라도. 네, 못 가도 나는 연고대를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입시 성과가 좋고, 한 40% 안에만 들어도 우리가 성대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외고를 갔을 때 아이들 마지노가 거의 성대예요, 성대. 안 그러면은 이제 성대, 서강대까지인데 이제 재수하겠다. 이러는 친구들, 반수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내가 훌륭할 수도 있지만, 네,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이제 교학상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보고 배운다는 얘기가 되게 많죠.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거 보통 보면 이 특목 자사관 친구들이 이게 되게 높아요. 이 만족도가. 진짜 높아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아, 얘가 1학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성적이 실제로는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고를 가고 싶어서 진짜 꿈의 학교라서 이제 해갖고 가기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저희 어떤 선생님한테 아, 걔는 차라리 다시 일반고로 와야지 내신을 좀 챙기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학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한 학기를 다니면서 엄청 힘들게 학교를 다녔는데 계속 다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시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거기에서 성적이 그러니까 5등급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밀린 상황에서도 내가 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외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그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내가 성적 때문에 성적은 내가 해서 올리지 하지만 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받는 거랑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사특목 간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외고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뭐 하나고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고 친구도 제가 3월 말에 통화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1학년 애한테요.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학교가 너무 재밌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가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생활 잘할 텐데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3은 어떠냐? 학종으로 내가 못 가는 친구들. 제가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6등급 나온 친구. 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논술 준비하고 너 후회 안 하냐? 그랬더니 후회 안 한대요. 네, 그 정도로 학교가 좋은가 봐요. 재밌고 그래갖고 아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살짝 좀 어떻게 좀 밀린 것 같네. 자, 근데 어쨌든 외고 전형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영어 내신 160점. 알겠죠? 요건데 1단계에서는 영어만 봐요. 영어만. 그리고 혹시 이제 영어만 봤을 때 동점자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떨굴 때 뭘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3학년 2학기부터 국어, 사회,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순서로 봐요. 여기서는 사회 교과예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역사도 사회 과목에 들어가고 사회 교과에 들어가고 도덕도 사회 교과에 들어가요. 우선순위는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사회랑 역사를 같이 들었으면 이제 사회 갖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거보다 더 앞선 국어고요. 그래서 이제 동점자 처리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A가 40점, B가 36점이라고 쓴 이유는 요게 B가 점수 차이가 지금 4점이 난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C가 있으면은 32점을 받게 돼요.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60점 만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지금 B가 있어도 사실 붙을 수가 있어요. 외고를 붙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이제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 B가 2개이거나 C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8점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면접에서 가능할까? 근데 제가 하나로 붙은 친구들은 꽤 봤는데 2개로 붙었다는 친구들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물론 제 정보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2개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하나인 친구들은 도전을 해봐라 라고 이제 도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면접평가에서 다 이제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평가에서. 예,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 면접은 우리, 이태재 선생님께서 요 부분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이 외대부고래.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는 이 면접평가 40점이 각 영역별로 보통 문제를 내서 이제 답변을 해요. 근데 이제 면접 시간이 한 6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좀 겁내고서 덤비지만은 이제 면접 수업을 따라오다가 보면은 그걸 그렇게 뭐 많이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 들었던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그냥 우리 준비 안 돼서 다 나왔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외고는 1.5배수를 뽑거든요.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는데 지금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50 있었어요. 쓴 애들은 다 붙는 거죠. 1단계는. 그죠? 그러니까 1단계는 C가 있든 뭐가 있든 다 붙어요. C가 5개라도 붙을 수가 있죠. 아, 5개는 될 수가 없군요. 4과목이니까. 영어 4학기잖아요. 그죠? 네, 다 붙어요. 아, 전부 C 해도 붙는데 문제는 면접에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면접 점수가 40점이 지금 할당이 돼 있는데 만약에 C가 하나 있거나 또는 영어에서요. B가 2개 학기에서 B가 2개 있으면 8점 차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면접을 만점을 받아도 32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좀 커 보이는 거죠. 면접에서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경쟁률이 올해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외고가 이게 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지금 그래서 작년 설명회 때 그 말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시험 본 애들이 황금돼지 때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47만 명이에요. 그 전에 비해서 거의 4만 명이 많았거든요. 4만 명이. 거기다가 지금 문과 침공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작년에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작년부터예요, 그게. 22학년도 정시 때부터. 그래서 이제 문과로 가려는 친구들이 이제 외고로 엄청 몰리겠구나 했는데, 사실 좀씩 다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1.6대1, 7대1까지 넘어간 학교들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어머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도 요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더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한영외고 같은 데가 상당히 오히려 대원외고보다 더 높았는데 그 전에를 보면은 한영외고가 되게 낮았어요. 1.37대1, 38대1 요랬거든요. 그래서 한영외고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 이제 피해서 이렇게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B가 많으면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인구가 또 2만 9천 정도 빠져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어서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인구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다시 얘네들 경쟁률 낮았네 하면서 또 여기로 좀 몰리게 되면은 얘네가 1.6, 1.7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1.6대 1이라고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은 40명에 그 60% 더하면은 64명 정도? 뭐 63, 6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 정도 떨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는 상당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B가 있어도. 그러니까 B 2개인 애들도 막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도 2개인 애들은 많이 썼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생각하시고 쓰시면은 일단 1단계는 웬만하면 일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인 애들은 자신 있게 써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한영외고인데요. 한영외고가 이렇게 높은 과들이 나왔어요. 스페인어과, 독일어과 또 좀 더 오버했죠. 이런 게 있었고, 일본어과 같은 데가 1.35대 1이었잖아요. 이때. 그래도 1.45대 1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여기가 더 높아졌다. 근데 1.6대 1인데 64명이잖아요. 4명 떨구고서 2단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4명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 B 2개 갖고서도 써서 이제 1단계는 다 통과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2단계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2개이면서 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식이 없어요. 면접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습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이미 원서 다 내놓고서 이제 면접에 와서 연습을 한 친구인데 좀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험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썼는데 약간 좀 저는 이제 속으로 붙기를 바라고 너가 B 2개로 저기를 보여주면 좋겠다. 붙는 사례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는 연락이 없어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점이 감점인 것은 되게 큰 점수 차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1단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발표 나면 이제 자소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인성 영역 이렇게 해서 세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글자 수 제한을 두진 않아요. 전체 1,500자인데 그냥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원외고 건데요. 대원외고에서는 자기주학습과정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 400자, 인성 영역 400자 정도로 이제 써라라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이것을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다른 한영외고는 또 이 글자 수를 이렇게 또 주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그냥 외고 국제고들은 이 문제도 똑같거든요. 거의 이렇게 맞춰서 써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저희 이태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거고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문제를 만들고 면접이 이제 그 질문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이 쓴 자소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거 다음에 특징. 이제 서울권 외고인데 그냥 일단은 쭉 해놓고요. 볼게요. 일단 학생부하고 자소서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는 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학생부보다는 자소서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건 대부분 자소서에서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면접 준비는 학생부도 같이 해야 돼요. 면접 시간은 5에서 7분, 면접실 2개로 나눠서 들어가고요. 3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학생부에서 넘어갈 때 1, 2, 3학년 세특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지워져서 넘어가요. 그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에서 세특을 관리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외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지워집니다. 수상 내역도 지워지고요. 그냥 지워져요. 지워져.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소서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변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충실하게 잘해야 되고 대원외고는 작년 사례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자소서 주제 같은 주제를 이제 우리 했었던 학생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인식 방법. 인간이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그랬을 때 세상에 대한 우리는 눈으로 주로 눈을 감각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썼어요. 생명과학으로 썼어요. 인문계도 생명과학으로 써도 돼요. 왜냐면 얘 주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했어도 뭐였냐면 질문은 이제 자소서 끝에다 뭐래요. 박쥐와 돌고래의 세상 인식 방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근데 이 질문이 이런 게 있었고 그 친구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3학년 때 만들었어요. 반장 해갖고 체육대회를 인솔한 경험 이런 거. 체육대 인솔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주도적으로 연습시키고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딱 만들고 나니까 뭐였냐면은 야 너 3학년 때 리더십 발휘한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묻는 같은 주제의 다른 사례를 준비를 이제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영외고는 대체로는 이제 평이한 면접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대원보다는 이제 특이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형 일정은 12월에 시작이 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게 작년 거예요. 12월 12일 월요일, 그러니까 둘째 주 월요일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는 자소서를 끝나고 나서 2박 3일 동안 마지막 수정을 해갖고 제출하면은 이제 2단계 면접 평가가 여기서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완전 파이널로 완전히 딱 정리를 하고서 23일 날 보통 이때 발표하거든요.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면 돼요. 자사고가 1월 달로 넘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하나고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 6월에 5월 29일, 6월 5일, 6일에 자소서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요걸 들었다. 지금 저희가 5월 초에도 특강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소서가 초안이 거의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7, 8월에 저희가 지금 면접 특강을 같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 이제 자소서 마무리를 하면서 면접을 이때부터 시켜도 될 것 같고요. 10월에 면접 특강을 하면서 이 면접은 이제 저희 이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 면접에는 애들 사실 공부시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쭈루루룩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답변을 쭈루루룩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세미파이널을 진행을 한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실전 면접으로 해서 3에서 5회 정도 듣고 가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외고하고 국제고는 그렇게 겁을 안 먹으셔도 돼요. 대원외고 그냥 붙을 수 있습니다. 예,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6월에 자소서 쓰기가 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쓸 주제하고 학습과, 쓸 주제에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좀 진행을 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자소서는 일단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이제 마지막 2학기 때 또 활동해서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9월, 10월에 면접 특강을 듣고요. 11월에 세미파이널. 그러니까 한 단계가 빠지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건 아이의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들으면 돼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파이널까지 들으면은 마찬가지로 합격할 수 있다. 예, 공부를 해놓는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입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더 있어요. 이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선생님들인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지도를 하면은 애들이 준비하면서 실력도 업이 되고 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외고 한번 인문 계열에서는 꼭 생각을 하시고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저희 네이버 밴드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입시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연대 자료도 또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태재 선생님께서 이어서 그 자소서하고 면접 이제 사례 같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